상황을 보고 최소한 소비재와 여행에서 일본 불매를 해야 되는 이유와 불매운동 전과 후의 통계 수치로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무역의 수지, 일본 여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찾기 쉽게 일본의 4대 메이저 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은 8월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가 전년 동기의 거의 절반이 줄었다며 이 영향으로 전체 외국인 일본 방문자 수도 11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 8,700명으로 작년 동일과 비교해 48%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7월 감소폭 7.6%의 6배에 가깝습니다. 작년 8월보다 30만 명이 줄었네요. 1인당 100만원씩만 쓴다고 러프하게 계산해봐도 일본에 주는 3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나라별 일본 방문 순위에서는 중국 100만 명, 대만 42만 명에 이어 세 번째였는데요. 한국은 올해 1월까지 방일 외국인 1위였고 중국의 폭발적 증가로 줄곧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건 꼴등 가자! 아사히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원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까지 연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4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을 들어볼까요?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본 방문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중국은 16%, 미국과 동남아는 14%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서부터 8월을 봐도 전체 관광객 수가 3.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일본 정부의 2020년 4천만 명 목표는 어떻게 되냐고 우려를 표하자 내년 봄에 도쿄, 하네다, 오키나와 공항 출 도착편이 늘어나서 단순 계산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연간 600만 명 늘어나는 거라고 또 자유의 민족답게 애써 자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일본 방문객 3,100만 명에서 2020년 4천만 명이 되려면 2년 동안 30%가 늘어나야 되는데 3.9%밖에 증가 못했고 그나마도 8월은 합계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럼 올해 연간으로 0에서 2%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다고 한 번에 30%가 증가?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습니다. 여기 8월 표를 보면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끼칠 규모가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아무리 늘어봤자 미미한 수준인데 이 중국계 나라들은 올림픽 때 인근 나라이니 방사능 영향도 더한 것도 사실이고 우길기 등 역사적인 문제가 돼서 일본 방문을 못하게 세계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남부 규슈 오이타현의 유명 온천 관광지인 유후인 지역에 숙박객이 급감했다. 료칸 호텔생활위생조합에 따르면 현내 호텔 등 숙박업체 중에는 8월 한 달간 한국인 손님이 전년 대비 80%가량 줄어든 곳도 있다. 올해 내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가깝고 온난한 기후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온천 및 골프를 즐기기 위한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평소 같으면 이 무렵이면 예약이 늘거나 관광 문의가 쇄도해야 하지만 이번 가을은 그런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골프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타현의 골프장인 퍼시픽 블루 컨트리 클럽은 당초 이용객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으나 올 7월 이후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취소한 한국인만 1,2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골프장인 베프 골프클럽의 지배인에 따르면 9월 들어 한국인 손님은 한 명도 없다며 한국인 손님 감소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설마 한 명도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을 보겠습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한국인 관광객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데 지방은행인 호쿠요은행은 관광객이 줄어들어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숙박업체와 식당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 상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자 일본 관광 전문 신문은 일본 정부기관인 관광국은 한국의 관광객 대폭 축소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항공 노선이 유지되는 대도시를 기점으로 주변 지역에 홍보를 더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보다는 그래도 실무 정부 부서가 현실 감각은 좀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지만 차이재팬 현상으로 일본 여행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어서 강하게 기대한다고 희망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일본 관광 불매는 대도시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가는 일본 지방 소도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바로 정부와 아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와 사민당의 최고의 지지층인 지방 국민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는 현재 상황을 가열차게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일본으로 가던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말고 다른 해외여행지와 국내 여행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8월 해외여행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은 작년 35.2%에서 올해 11.7%로 줄어든 반면 동남아는 34.7%에서 49.9%로 중국도 13.7%에서 17.4%로 증가하는 등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추석 기간 팀원의 분석은 작년의 경우 베트남 다낭이 1위,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3위, 도쿄 6위 등 일본 여행지가 상위권을 차지했었지만 올해는 오사카만 9위이고 타이베이가 1위, 베트남 다낭 2위, 필리핀 세부 3위, 베트남 하노이 4위, 방콕 5위로 조사됐습니다. 방사능도 없고 역사 문제로 열받을 일도 없는 곳으로 가서 즐기는 게 진짜 여행이죠. 일본 같은 이웃 말고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나라와 교역, 여행 교류가 증가하면 이것도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 상승입니다. 국내 여행의 호조도 눈에 띄는데요. 추석 연휴만 팀원의 분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해외여행 매출은 30% 이상 급감한 반면 국내 여행은 동기간 대비 평균 30%가량 늘었습니다. 추석 앞뒤 3주간 국내 호텔과 리조트 매출은 약 43%가 증가했고 기차 여행도 39%, 테마파크, 체험, 레포츠, 아쿠아리움은 각각 640%, 140%, 78% 증가했습니다. 와우! 일본에 안 가니까 국내 여행도 활성화되어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역 수지에는 안 잡히지만 훨씬 큰 진짜 효과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일부 국내 토착하시는 분들, 자칭 보수 유튜버,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일본 불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어설픈 수치들로 아무 효과 없다, 일본 경제의 0. 몇 %다 이렇게 현혹을 하는데, 아니 누가 수많은 일본과의 경제활동 중에서 일반인들 여행 줄이는 거 하나로 일본을 KO시킨다고 했습니까? 여러가지 수치들이 합산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추가 효과들이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두 달 일본 불매해서 일본 망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 때 한 끼 굶고 안 빠졌다고 운동 코치들 욕할 사람들입니다. 대충 들으면 그럴듯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회경험, 경제분석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구석 내피셜, 자칭 보수 유튜버, 친일 언론들이 모두 토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매 불매를 반대해야 되니까 알아도 논리가 조악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가 경제에 좋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모르겠습니까? 토착이라서 왜 불매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11개 일본 노선의 공급을 조정하는데 국적 항공사 8건 모두가 일본 노선에 대해 운유 간편 축소를 단행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 오사카 등 11개 노선에 대해 운유 간편에 돌입했는데 9월 3일부터 부산 삿포로 노선에 운유하고 일본 노선의 기재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공급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8월 일본 관광객이 48% 감소한 것이나 거의 맞아떨어지는 규모의 축소이고요. 일본 노선이 간편된 여력은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에 보루 투입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간편을 했고 TA항공은 구마모토는 아예 노선 폐지란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에 중국, 동남아, 대양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사들이 대체지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단거리, 단시간 여행지인 일본을 대체하고 항공사의 수익성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또 일본 불매운동 부작용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토착해 계신 분들 또 있는데 당장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영업 환경 변화는 경영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사업 구조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나갈 계기가 된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효과인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공급처가 일본 온리였던 것을 수입선 다변화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개척해 나가는 게 사업이고 경제입니다. 프로야구 구단들도 일본 전지훈련을 잇따라 추소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이 일본에서 스프링 캠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팬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프로야구 구단이 이런 분위기를 모른 척할 수는 없겠죠. 각 구단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비주전급 선수와 2군 선수들 대상으로 해외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11월에는 8개 구단이 날씨가 따뜻한 일본 오키나와, 미야자키 등에서 마무리 캠프를 차렸고 구단들은 2, 3억 원씩을 항공, 숙박, 식사로만 지출합니다. 올해 KT는 일본을 대체해서 대만 가오슝, NC는 미국, SK는 호주 또는 대만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구단은 국내 훈련 예정입니다. 한편 스프링 캠프는 마무리 캠프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코치, 선수 60명 안팎과 구단 직원 20명 정도가 40일가량 머무는데 이 규모가 훈련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여행객이 쓰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죠. 1, 2차 스프링 캠프를 같은 지역에서 진행하면 10억 원 정도 지출합니다. 올봄 한국 구단이 일본에서 쓴 비용은 50억 원 가량입니다. 순전히 구단 예산 집행만 계산한 것인데 참가 인원이 사적으로 쓰는 식사, 쇼핑 비용들, 또 여기에 수십 명의 취재진과 팬들까지 가는데 이런 지출까지 더하면 10개 구단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이 쓰는 돈은 연 100억 원은 쉽게 넘고 여기에 비밀로 하는 빠찡코, 카지노까지 더하면 와우.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고노 순지 미야자키 현지사는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마무리 캠프가 무산돼 안타깝다. 우리는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치현 관광 컨벤션 협회는 지역 호텔에게는 타격이 된다. 정치는 별개이니 내년에는 기분 좋게 와줄 수 있도록 계속 협상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일본 언론 JB 프레스는 캠프 중단은 문정권의 그림자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프로야구 전지훈련 중지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지역의 활성화와 한일 교류가 동시에 되고 매우 좋은 형태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는 지속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쉽다는 오키나와 지자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구단의 관계자가 우리도 일본에서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랬다고 속내를 흘렸다고 대단한 코멘트인 양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니들이 정상적이면 했으면 여러 여건도 좀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데 문제는 일본 자신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익명의 MLB 관계자는 KBO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력도 있다고 하면서 정운찬 KBO 총재가 전 총리였고 정치권에 강한 연계가 있고 문정권이어서 강력한 요청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사족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전부터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 대신에 이씨조선이라고 비하하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부르는 일본 언론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런 일본인들의 형태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건방진 일본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씨 일족 몇몇이라고 한국인들과 분리하려 했듯이 지금도 한국을 문재인 정권이라고 일부러 부르는 것이고 한국의 반일 감정과 불매가 국민 전체의 주체적 생각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유도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정치인,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민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일왕 한 명을 우상화하고 국민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가던 국가가 우리에게 저런 프레임을 이번에는 도쿄 신주쿠에 지어지고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주경기장을 나무로 주재료로 삼은 친환경 숲의 경기장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자랑하는 친환경 나무에 후쿠시마산 목재가 쓰였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주경기장 입구 3곳 중 2곳인 북문과 동문에 후쿠시마산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휴식 공간인 빌리지 플라자에도 후쿠시마산 목재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일본 임해청에서는 나무의 껍질 그리고 겉부분을 깎아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 홈페이지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방사능 우려에 대한 언급은 일치 없었고 재난 지역의 부흥을 돕는다는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산 나무가 일본의 주장처럼 정말 안전할까요? 원래 목재로 방사능을 측정할 때는 기준치 100cps, 즉 나무에서 1초에 방사선 100개 이상이 나오면 그 나무는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업체에서는 100cps로 나무를 측정했을 때 기준치 100을 넘는 목재가 지금까지 5자루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은 일본의 임해청 입장과 똑같이 후쿠시마산 목재가 방사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측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목재로 방사능을 측정할 때는 나무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게 컨베이어 시스템을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에서는 나무가 빠르게 지나가게 컨베이어 시스템 운전해서 방사능 수치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부에서는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정 속도보다 빠르게 컨베이어 시스템 운전한다면 측정할 수 있는 한도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엔 세슘이 일정량 있어도 측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목재를 제대로 정확히 측정한 게 아니라 허술하게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주장은 나무 껍질을 벗겨냈기 때문에 방사능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무는 껍질뿐만 아니라 가장 속부분에도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슘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매년 검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데이터만 봐도 가장 안쪽 부분에 나무 1kg당 300베크렐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인 신재, 목재 시료 9개에서 최저 800, 최고 4200베크렐이 검출됐고 농도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인체에 대한 영향과는 별개로 후쿠시마산 목재가 정부의 기준도 없이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한 일본 전역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후쿠시마산 목재로 지은 건물을 일본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만 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세슘 기준치가 넘는 목재로 지은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방사능 문제에 대답은 회피하면서 친환경 숲의 경기장이라고 홍보만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도쿄올림픽의 이런 문제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일본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0일 인천에서 열린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장관 회담에서 3개국은 올림픽의 협력과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주제로 인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선언에는 올림픽에서 3개국 공동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과 민간 예술단체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 문화장관은 문화적 국민 교류가 국가 간 관계 개선에 큰 힘이 된다며 한일 갈등 기류 속에서도 민간 문화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장관 역시 양국 관계에 관련해 정부 간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 교류라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지자체 간 교류라는 것은 국민 교류의 기둥이며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등을 이런 때일수록 확실히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프로모션을 거절당했는데요. 일본의 유명 영화 평론가 마치야마 토모히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재미있는 한국 영화의 배급사가 일본 방송국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는 지금은 좀 이라며 거절당했고 국가들이 어떤 관계라도 영화와는 관계없지 않나 방송국 직원들은 같은 문화 종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문화 교류를 거절하는 사례는 이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방송인 오시마 마이는 한국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시마는 자신의 SNS에 여러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뉴스만 보고 한국인이 무섭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와서 느꼈다. 한국이 정말 좋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불매운동 하고 있는 나라에 잘도 간다. 이 시기에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지 않냐. 한국 여행이라니 참 안타깝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일 양국 예술인들의 공연과 축제들 역시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민 간 문화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입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일본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선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우익 세력들의 항의와 협박으로 인해 안전상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도쿄 신주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일본 도서전 역시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일본에 진출한 만큼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